비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쉽게 스스로 체크해 보는 거는 체중이지만 또 우리가 쉽게 이제 또 하나 보는 것 중에 하나 또 허리둘레인데요. 여자 같은 경우는 허리둘레가 85cm 이상, 남자는 90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은 조사 지표를 보면 19세 이상 성인에서 비만율이 무려 34% 정도가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41.6%, 여자가 25.6% 정도 됩니다. 남자가 더 많네요. 남자가 더 많고요. 특히 40, 50대에는 남자분들이 더 많은데 여자분들은 폐경이 지나면서부터 비만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60대가 되면 사실 여자분들 비만이 더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나의 몸 상태, 체중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비만이 왜 이렇게 의료 비용이 많이 드냐? 그 이유가 이제 비만 자체보다는 비만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질환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료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 당뇨, 네, 당뇨, 고혈압, 심장병. 네, 심장병, 고지혈증. 너무 관절통. 잘하세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세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진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또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암. 암도 관련 있습니다. 암 중에서 특히 이제 유방암이나 뭐 대장암 뭐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비만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그래서 암 환자들도 이후에 체중 관리를 같이 하는 치료도 요즘은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또 담석도 많이 생겨요. 담석이요? 네, 담석도 많이 생겨서 비만한 분들이 담낭, 쓸개 안에 돌이 생기는 질환도 많이 생기고 특히 또 체중을 줄이겠다고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 감량의 폭이 너무 클 경우에도 담석을 더 많이 생기게 할 수 있어서 체중 감량할 때도 우리가 건강한 방법으로 적당한 속도로 감량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또 흔한 질환 중에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라고. 살찌면 코 골아요. 우리 신랑 코를 이렇게 골아요. 맞아요. 진짜 살찌면 코를 고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 코골이가 있습니다. 코골이가 우리가 이 목이 좁고 딱 그 모습만 봐도 우리가 저분은 코 많이 골겠다 싶은 체형이 있는데 턱이 짧고 목이 두껍고 짧고 살이 찌면 이제 코를 많이 고시게 돼요. 네.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자든 남자든 사실 비만할 경우에는 불임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생리가 더 불규칙해질 수가 있고 또 아무래도 임신을 유지하는 거든 임신이 되는 거든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체중 관리하는 게 여러모로 또 중요하겠고요. 많이 또 아시는 요즘에 간질환, 간경화 이러면 옛날에는 술을 많이 먹거나 또 아니면 비형간염이나 C형간염 같이 이제 만성 간염이 있을 때,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때 간경화나 간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엔 점점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 그리고 간경화나 간염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비만을 공부하고 또 이제 소화기내과 선생님도 요즘에 이 비만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방간의 원인이 비만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비만이 왜 생길까? 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먹고 있는 약이나 질환이 있어서 체중이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갑상선 질환에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경우에는 체중이 늘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내가 다른 내분비적 문제나 질환이 있어서 느는 건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또 약을 드시게 됐을 때 약 중에서도 체중을 늘게 하는 약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향이 있는 게 예전에는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거에 이제 더 신호에 이제 배고플 때 먹는 거였다면 이제는 누군가 자극 우리가 누군가 먹는 걸 봤다던가 뭐 지나가다 사진을 봤다던가 뭐 이럴 때도 먹고 싶은 욕구가 자꾸 들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외식해서 먹는 음식의 양을 생각해 보는 것도 사회적으로도 맞아. 우리가 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 양보다 사실 외식하면 나오는 양이 많다는 거. 아까워서 더 먹게 되거든요. 그쵸. 내가 지불한 비용이 다 거기에 나가기 때문에 다 먹어야 될 것 같은 결국 사회적으로 나오는 음식의 양이나 우리가 풍요로워지면서 생기는 그런 변화 때문에 현대인들이 점점 체중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고 또 배가 불러지면 그만 먹어라 하고 자극하는 중추가 있는데 그게 우리 머리 안에 시상하부라는 곳에 있어요.
저 그거 고장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항상성이라서 우리 몸은 항상 본인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먹으면 배부르다는 신호도 보내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신호가 그냥 단순히 이제 식욕중추나 포만중추가 이렇게 내 배고픔, 배속이 비었고 에너지가 필요한 것만으로 자극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허기가 질 때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우리가 꼭 그걸 배고픔처럼 느껴서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게 요즘에 또 비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허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겪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보상해주는 음식을 좀 더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게 특히나 단 거를 먹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돼서 여자분들이 초콜릿, 맞아요. 사탕 이런 거 맞아요. 갖고 재워놓고 많이들 드시는데요. 지금도 먹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짜 배고픔을 느끼는 거에 대한 좀 자각이 좀 필요한데 어떨 때 가짜 배고픔이냐? 밥을 먹은 지 한 2시간, 3시간 아직 소화가 다 될 시간이 아닌데 배가 고프다. 맵고 짜고 다 어떤 특정 음식이 갑자기 막 땡겨요. 배고플 때 뭔가를 살짝 먹으면 그 허기가 가시는 게 아니라 좀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고프다. 이런 것도 가짜 배고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배고픔인 것 같을 때는 그렇게 열량이 높지 않은 그런 물이나 차 종류나 이런 걸 살짝 먹고 아니면은 열량이 좀 낮은 뭐 과일이라던가 살짝 우리 몸에 필요하면서 한 견과류나 뭐 이런 거를 조금만 먹어서 약간 심리적인 허기를 해결해 주면 그러니까 진짜로 헷갈려서 많이 먹게 되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그렇게 가짜 배고픔이 느껴질 때에는 양치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입이 개운해지면서 먹고 싶은 욕구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아이들 관련해서 이제 이런 비만이나 이런 걸 어머니들하고 이제 강의할 일이 있을 때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자꾸 하게 되는데 밥을 주고 다 먹어라. 자꾸 그런 얘기를 얘기 좀 해요. 해라. 네. 사실은 배가 부른 거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큼 먹으면 내가 배불러지는지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가 배가 불러서 그만 먹으면 숟가락을 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본인의 그 생체 신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데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는 이제 다이어트. 사실 너무 저도 환자분들 오시면 이것도 무슨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항상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때 유행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해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유행했죠. 저탄고지 다이어트. 우리가 처음에 탄수화물 섭취가 급격하게 줄면 우리 몸에서 잔에 저장되는 글라이코겐을 막 사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지방을 태우면서 이제 케톤체가 나오는데 그 케톤체가 밖으로 나오면서 수분을 끌고 나오면서 처음에 수분이 빠지는 것 때문에 체중 감량이 되기도 하고요. 탄수화물을 안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너무 짜증을 내서 제발 남편이 먹으라고 맞아요. 그냥 좀 먹으라고 그래요. 너무 짜증을 내니까. 맞아요. 탄수화물은 빨리 당으로 분해해서 우리가 에너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뇌는 포도당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되사돼서만 하는 걸로는 사실 부족해서 그렇게 무기력감이나 짜증도 나고 이런 게 같이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어렵고 저 환자들 분 중에 혈액 검사했는데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신 왜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요즘에 어떻게 뭐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셨어요? 약을 안 드셨나요? 그랬더니 부터 저탄고지가 유행이어가지고 제가 요즘 고기만 먹고 왔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저탄고지를 하신 분들 중에 지방 있는 건 다 먹어도 된다고 해서 막 버터도 먹고 마가린도 먹고 이런 게 막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결국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가 있고 결국 염증도 높아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스웨덴 국민들한테서도 이런 저탄고지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대요. 2004년에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탄수화물을 막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유행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체질량 지수도 늘고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지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졌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없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체중을 줄이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보통 본인이 필요한 기초대사량이랑 활동해서 하루에 필요한 열량에서 체중을 줄일 때 500칼로리 정도를 덜 드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유지할 때는 필요한 만큼 먹으면 되겠죠. 근데 500칼로리씩 줄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0.5kg 정도를 빠지는 거 우리가 바람직한 그럼 체중 선생님 감량. 밥 한 공기가 몇 칼로리예요? 3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럼 한 공기 반 정도를 줄이면 줄이는 되는 거죠. 거네요? 네. 밥을 한 공기 반 줄인다 그러면 사실 어려워요. 근데 그럼 어떤 걸 줄이면은 좀 더 쉽게 열량을 줄여 먹을 수 반찬? 있을까요? 국물? 반찬? 제일 군것질이 먼저 끊어야 중요해요. 되는 건 군것질이에요. 군것질. 네. 아, 군것질. 그래서 밥을 저희가 환자분한테 500칼로리 줄여서 드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꼭 드리는 얘기가 500칼로리를 내 주식단에서 줄이겠다고 하면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그리고 맞아요. 배가 고프면 뭐가 땡기죠? 단일. 달고 열량이 높으면서 영양소가 적은 음식이 더 먹고 싶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항상 여쭤보는 게 군것질로 뭐 드세요? 음료수 드시는 거 있으세요? 뭐 믹스커피 드세요? 과자 같은 거 뭐 드세요? 이런 걸 여쭤보고 그런 거 먼저 영양소는 없고 열량만 높으면서 우리가 배부른 느낌을 주지 않은 음식을 먼저 끊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떡이랑 밥이랑 같은 열량을 내는 음식을 먹었을 때 뭐가 더 나을까요? 밥이요. 밥이요, 그렇죠. 떡은 한번 갈아서 가루를 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혈당을 더 빨리 올리고 같은 열량이더라도 우리 인슐린 분비를 많이 하게 하는데 그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빨리 세포는 저장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당 반응이 적고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는 정제되지 않는 탄수화물을 되도록 더 드시도록 권하고 그렇다면 제일 또 피해야 되는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밀가루. 단순당, 설탕, 설탕. 꿀 이런 꿀, 거 있죠. 우유. 우리가 편의점 가서 음식을 사든 뭘 하든 하면 탄수화물 음식이 많고요. 생각보다 단백질 음식을 챙겨 드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 그다음에 계란, 두부 같은 이런 단백질,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매 끼마다 꼭 챙겨 드시도록 얘기를 드리고요. 필요한 양은 내 손바닥 크기 정도. 저 질문 하나 네.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반찬을 많이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배는 고픈데 밥을 적게 먹어야 되니까 반찬을 다 먹었는데 그것도 살이 찌나요? 그렇게? 반찬에 어떤 거를 드시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 똑같이 고기 하나를 먹고 똑같이 야채를 한 그릇을 먹어도 그 조리할 때 튀기고 볶고 양념을 많이 한 조리 방법으로 하느냐 그냥 양념을 적게 하고 그냥 굽거나 삶거나 하는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량 차이가 있고요. 단백질만 잘 먹으면 되냐? 그럼 뺄 때 뭘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하셔야겠죠. 그죠? 어떤 분들은 항상 운동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전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평상시에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많게는 800칼로리까지도 우리가 열량 소모량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계단 오르는 거,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요즘에 어머니들 전화 많이 하시죠. 전화할 때 돌아다니면서 받으시라는 얘기 많이 드려요. 통화할 때.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너무 좋은 방법이세요. 너무 네. 서서 돌아다니면서 어느 집을 다. 그쵸. 그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차 한잔 한다고 많이들 앉아 계시는데 네네. 요즘 이제 볕도 좋아졌잖아요. 같이 커피를 사서 걸어 다니면서 하시는 것도 산책, 가벼운 산책을 중간중간 즐기시는 것도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나 목표를 세울 때 항상 나는 한 달 동안 뭐 5kg 뺄 거야. 나 한 달 후에 5kg 뺄 거야. 뭐 6kg 뺄 거야. 자릿수 앞자릿수를 바꾸게 할 거야. 이런 목표가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나는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먹고 싶은 음식 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날 많이 먹었으면 다음날 조금 더 조절하고 다음날 조금 더 많이 움직여서 그걸 조금 쓰겠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체중은 죽을 때까지 평생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